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치해석 10월 21일 수업 강의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10월 21일 원래 목요일 오후 3시 수업인데 내가 수업 출장이 있는 관계로 수업은 강의 동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진도가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우리 챕터 10 시험 범위예요. 챕터 10 LU 팩토라이제이션 또는 LU 디컴포지션. 팩토라이제이션이나 디컴포지션은 매트릭스를 분리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A라는 매트릭스를 n by n이라고 가정하고, 일단 n by n 정방행렬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n by n 정방행렬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가정하고, A 매트릭스를 어떤 형태든 분리하는 거 두 개의 매트릭스로 n by n과 또 다른 n by n, 요걸 디컴포지션 또는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 LU 팩토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LU 팩토라이제이션을 지금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대신에 우리는 리니어 시스템의 솔루션을 푸는데 사용을 할 거예요. AX는 B를 푸는데. 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이야기한 대로 요약하면, 자, 지금 오늘 동영상에서는 이 자료가 지금 챕터 10, 그 다음에 챕터 11, 매트릭스 인버스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시험 범위도 있고 하니 매트릭스 인버스는 하지 않고 LU 디컴포지션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LU 디컴포지션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한 40분, 3, 40분? 한 4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른쪽에 여기 이퀘이션을 볼까요? 이퀘이션을 볼까요? 매트릭스 AX는 B를 우리는 이 솔루션을 구하고 싶죠. A를 LU로 디컴포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LU로. 자, A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왼쪽 항, 오른쪽 항들을 묶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B 벡터를 L과 D라는 L은 왼쪽에 있는 항에 있는 L과 동일하고, 그러면 B 벡터가 L과 D의 곱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변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 LD는 B가 되는 거죠. LD는 B. 자, 그러면 세 번째 수식에서 네 번째 수식은 L을 하나로 묶으면 UX-D는 제로가 되니까 요놈도 제로, 즉 UX는 D가 되죠. 자, 그래서 L과 U로 매트릭스 A를 L과 U로 분리를 할 수 있으면 AX는 B라는 문제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풀 거예요. LD는 B, UX는 D로 풀 거예요. 왼쪽 부분이 교재에 나오는 부분인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U의 형태는 어플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라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대각선 성분이 있고요. 대각선 엘리먼트가 있고, 대각선 우측 상단 부분은 제로가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로예요. L은 대각선 성분이 있는데 그게 또 1이에요. 전부 다 1이고 나머지 좌측 하단 전부 다 어떤 값들이 있는데 우측 상단 부분은 전부 다 제로 형태가 되는 형태를 우리는 로월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로월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어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로월 다이고널 아닌 것 같은데 로월 트라이앵귤라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UX는 D라는 이퀘이션이 하나 나오고, L을 UX는 D로 묶으면 AX는 B가 됩니다. 그래서 LD는 B라는 또 다른 이퀘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LU 팩토라이제이션을 이용한다는 것은 AX는 B를 풀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교재 나오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AX는 B를 풀기 위해서 A를 L과 U로 분리를 해요. 그럼 L이 하나 나왔죠? L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LD는 B를 먼저 풀어. 요거 B는 주어진 거고 L은 디컴포지션에서 L이 나왔죠? 그러면 요거를 솔브 할 수 있죠? 풀어요. 그럼 D를 구했어요. D를 구하면 D를 다시 UX는 D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놈을 풀면 됩니다. 요놈을 풀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자, 뭐 너무 인트로덕션을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 넘어갑시다. 자, 다시 정리하면 AX는 B를 rewritten 다시 쓸 수 있다. 어떻게? LUXB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decompose가 되면 일단 same L and U can be used for multiple B vector.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AX는 B1이라는 문제를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순수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풀면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요쪽 다 적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B2라는 새로운 벡터에 대해서 A는 동일하고 이걸 풀고 싶다. 그럼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이놈을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요. 그런데 LU 디컴포지션을 하면 A를 디컴포지션 할 수가 있으면 LUX는 B라는 문제를 이미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LD는 B를 먼저 풀고, 자, 이게 B1이 오더라도 어떤 B1 벡터에 대해서 D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UX는 D 이렇게 풀자 이거예요. 자, 만약에 또 다른 벡터 B2가 왔다. B2에 대해서 AX는 B를 풀고 싶다. 그러면 LU는 똑같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문제는 L은 이미 L이 있으니까 LD는 B2에 대해서 요 D를 풀고 요 D를 이용해 가지고 UX는 D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 강 B 벡터가 어떠한 새로운 B 벡터가 오더라도 LU 디컴포즈를 해놓으면 L과 U를 이용해서 항상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LU 디컴포지션은 매트랩에서 LU라는 함수가 이미 있어. 그래서 LU 이렇게 매트랩 명령을 이렇게 쓰면 L과 단 여기서는 이게 n by n이고 요놈 전부 다 n by n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매트랩에서 아이고 LU는 A 매트릭스를 LU 디컴포즈 하라는 함수 LU 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L과 U로 디컴포즈 해 놓으면 D는 어떻게 구해요? D는 L 인버스 B 하면 되죠. 그러면 요 D를 구하죠. D를 구하면 다시 UX는 D를 풀면 X가 나옵니다. 이렇게 딱 세 줄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요 LU 디컴포지션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LU 디컴포지션.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할 때 여러분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다시 넘어가 볼까요? 자,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다시 가볼게요. 우리 챕터 9에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자, 보세요.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아, 여기서 볼까요? 좀 지저분한데 지우개로 지우고
지우개로 지우고 자, 열심히 설명한 흔적이죠. 지우개로 지웠어요. 지우개로 지우고 자, 매트릭스 A가 주어져 있죠. 매트릭스 A 요 부분이 매트릭스 A죠. 포워드 엘리미네이션 하면 어쨌든 어떤 형태로 됩니까? 지금 보니까 다시 보니까 어떤 형태죠? 어플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형태죠. 얘가 U의 형태지. 결국 이놈이 U가 돼. 밸류 디컴포지션의 U 매트릭스가 결국은 어떤 매트릭스이냐 하면 지금 오리지널 A를 엘리미네이션 해서 얘를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요놈을 지워버리는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이 다 끝나면 첫 번째 이퀘이션은 A11, A12, A13, B1 그대로고 두 번째 이퀘이션은 요놈이 제로가 돼버리고 A22는 프라임이 되고 A23 프라임 되고 B2 프라임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퀘이션은 첫 번째, 두 번째 코에피션트 전부 다 제로가 되고 A33는 두 번 바뀌어서 A33의 2 프라임, B33 2 프라임 이렇게 됐죠. 이런 형태가 마지막 형태였어요. 얘가 U가 되는 거예요. 얘가 U. 사실은. 이미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할 때 여러분은 뭐를 봤다? 이미 U를 봤어요. 이미. 오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를 이미 봤어요. 어떤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가 U 매트릭스예요. 아, 물론 매트릭스는 3by n by n이 돼야 되니까 이만큼이 U죠. 이만큼이 U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 알겠죠? 그러면 엘리미네이션 할 때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맨 처음에 보세요.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A21 요놈을 엘리미네이션 할 때 첫 번째 이퀘이션에다가 뭐를 곱해줬죠? 첫 번째 이퀘이션에다 뭘 곱해줬죠? 요 놈을 곱해줬지. 이퀘이션 1에다가 뭐를 곱해줬어요? A11분의 A21 요 놈을 곱하기 했죠. 멀티플리케이션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퀘이션이 1번 이퀘이션이 이렇게 변했죠. 그렇게 해서 빼기 했지. 그렇게 하니까 이게 두 번째 이퀘이션이 이게 없어졌죠. 이렇게 됐죠. 이런 과정을 거쳤죠. 이렇게 곱해주는 콘스탄트 요 놈이 바로 L과 관련이 있어. L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다시 그러면 10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다시 가보면 챕터 10으로 다시 가보면 자, 보세요. 이 형태. 우리가 매트릭스 A는 처음에 어떤 형태냐 하면 오리지널 형태가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였는데 이 형태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하면 어퍼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로 변형되죠? 바뀌죠? 요게 U가 돼. 요게 U가 돼요. 아, 여기 A 있네. 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할 때 퍼스트 스텝이 뭐였죠? 멀티플라이 첫 번째 로 1이라는 건 첫 번째 이퀘이션 로 1 이퀘이션에 어떤 팩터를 곱해요? 요 놈을 곱한 거지. 요걸 F21이라고 불러봅시다. F21. 요걸 곱한 거는 요 놈을 없애기 위해서죠. 요 놈을 없애기 위해서지. 그럼 A31을 없애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퀘이션에 뭐를 곱했죠? 로1에 뭘 곱했죠? A11에 A32를 곱했죠. 요걸 F31이라고 봅시다. 요 놈은 요쪽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첫 번째 스텝이 끝나면 퍼스트 스텝이 끝나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A11, A12, A13에 요놈은 제로 되고 A22 프라임, A23 프라임 되고 요거 제로 되고 A32 프라임, A33 프라임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과정은 뭐를 지워야 돼요? 요놈을 지워야 되죠. 요놈 지우려면 두 번째 이퀘이션에 로 2에 뭐를 곱했죠? A22 프라임 분의 A32 프라임 요놈을 곱했지. 요놈을 이제 뭐라 부를까요? 요놈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F32. 자, 요놈을 곱해서 이놈을 제로로 바꾸게 되면 마지막 형태가 바로 이 형태가 되는 거죠. 이 형태가 되는 것이. 그게 이 형태가 U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한 F21, F31, F32를 다 끌어모으면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L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신기하죠? 특이하죠? 이놈이 바로 L이 되고 이놈이 U가 되고 그래서 L과 U를 곱하면 A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example 10.1, 10.2를 보라고 되어 있네요. 이 example 한번 볼까요? 여기 있던 문제하고 비슷한 것이 싶은데. 자, 10.1, 10.2 example 보도록 합시다. 자, example 10.1. value factorization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보세요. A 매트릭스인데 우리가 upper triangular matrix 있죠? upper triangular matrix, upper triangular matrix라고 불러요. 잘 보세요. 요런 형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요 놈이 이제 A11이고 여기가 A12고 여기 A13고 요 놈이 A22에 프라임 되고 여기 A23에 프라임 되고 여기 있는 게 A33에 2 프라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A를 이런 형태로 변형할 때 우리가 어쨌든 곱하던 콘스탄트 값이 있겠죠? 그 콘스탄트 값이 F21, F31, F32라고 합시다. 그게 이렇게 0.0333, 0.1, 0, 마이너스 0.027인데 그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요 놈이 F21이 되고 요 놈이 F31이 되고 요게 F3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L과 U를 곱하면 실제로 A가 됩니다. 여기 곱해놨네요. 곱하니까 같아졌죠? 같아졌죠? 맞죠? 여기 뭐예요? 0.0999 이렇게 왜 이래 됐을까요? 0.1이 돼야 되는데, 0.1 돼야 되는데. 음. 이게 이제 그 실수 계산에 있어서 라운드 오프 에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운드 오프 에러 때문에. 얘는 우리가 어넬리티가 손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매트랩을 돌려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도 원래는 10.0이지 싶은데 어디 갔나? 여기 10이네요. 뭐 이렇게 나왔죠? 아, 듀투 라운드 오프라고 있죠. 여기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현재 맨날 버전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매트랩 버전을 돌리면 뭐 이렇게 나오는지는 교수님도 한번 그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안 나오고 정확하게 얘가 0.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 10.2 뭐죠? 10.2 이건 위에 10.1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동일한 거네요. 음. 자, 얘가 U였죠? 여기가 L이었죠?
뭐를 구하라고 어떤 과정을 거치라고 했죠? AX는 B를 푸는 대신에 우리는 LD는 B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UX는 D를 풀 거예요. D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X를 구해야 되죠. D가 여기 있죠? 미지수. 자, 이렇게 되면 어널리틱하게도 되게 풀기 쉬워.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이퀘이션이 뭐예요? D1은 7.85 되잖아. 그럼 왜 1이니까? 바로 나오죠. 7.85 D1은. 그럼 D1을 여기 7.85에 대입하면 D1 7.85, D2는 마이너스 19.5617 나오고 D3는 D1과 D2를 대입하면 70.0843으로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D를 이쪽에 대입해 가지고 UX는 D를 구하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첫 번째 이퀘이션은 미지수 3개에 대해서 코에피션트가 다 곱해져 있지만 마지막 이퀘이션 보니까 10.01 곱하기 x3는 70.08 나오죠. 그러면 10.012 x3는 70.0843이니까 바로 x3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백 서브스티튜션으로 이렇게 구하면 손으로 어널리틱하게 푸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매트랩으로 푸는 거 한번 볼까요? 매트랩으로. 뭐 지금은 어널리틱하게 풀었지만 매트랩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매트랩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금방 이그젠플에 똑같은 거죠? 똑같은 문제 맞네요. 똑같은 문제네요. 보세요. A. 지금 아까 금방 10.1, 10.2의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A와 B네요. A 3 by 3, B는 3 by 1. LU로 LU 디컴포즈를 해봅시다. 그러면 L이 나오고 U가 나왔네요. 그러면 LD는 B를 풀어야죠. 그러면 D를 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X를 구해야 되죠. UX는 D를 풀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백슬래시 D, 랩트 디비전 하면 X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딱 7.0 딱 떨어지네요. 그죠? 우리 책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책에서는 조금 이렇게 나왔죠. 라운드 오프 에러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네, 자, 어널리틱하게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LUT 컴포즈를 하면 어널리틱하게도 쉽게 여러분이 손풀기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매트랩으로도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점 매트랩으로 하면 교수님 매트랩으로 하면 그냥 AX는 B는 그냥 풀면 되지 않습니까? X는 A 레프트 디비전 B 이렇게 그냥 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죠. 근데 이렇게 풀면 이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얘도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고 이 방법으로 LU 디컴포즈 하면 LU를 한 번만 디컴포즈 하면 더 이상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 필요 없죠. 필요 없죠. 왜? L과 U는 어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로울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니까 디컴포즈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뭔가 제거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냥 백 서브스티튜션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 한번 볼게요. 자, LU 디컴포지션 별거 없어요. 촐레스키는 어떤 수학자 이름이겠죠? 그 사람 이름이고, 팩토라이제이션. 때로는 우리 공학 문제에서 A 매트릭스가 얘가 심매트릭, 대칭행렬인 경우가 많아요. 심매트릭인 경우가 뭐죠?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commonly 매우 종종 발생한다 이 말이죠. 나타난다.
어떤 엔지니어링 문제에서. 맞죠? 시메트릭 많아요. 요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LU 디컴포지션이 특별히 더 단순해져요. 촐레스키 그때를 LU 디컴포지션을 특별히 LU 디팩토라이제이션인데, LU 팩토라이제이션은 팩토라이제이션인데, 특별히 어떤 조건, 이런 조건을 A가 트랜스포즈하면 동일한 A, 즉 시메트릭 매트릭스일 때를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경우 이런 조건이 있네요. A가 시메트릭일 때.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디컴포즈 되기를 A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디컴포즈 돼요. LU인데 if A is 시메트릭이 되면 L이 어떻게 되냐면 U의 트랜스포즈 U로 디컴포즈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L이 U에 트랜스포즈 된다 이 말이죠. 자, 트랜스포즈니까 말은 되죠. 말은 맞죠. 어플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는 요렇게 여기만 값들이 있고 나머지 제로 있는데, 그러면 U의 트랜스포즈 하면 어떤 형태가 돼요? 대각행렬 포함해서 요렇게만 값이 있고 나머지 제로, 요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 형태는 요놈의 U의 트랜스포즈 형태는 L하고 같죠. 로월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죠. 이렇게 됩니다. 시메트릭인 경우는 여러분이 LU 디컴포즈를 해보면, 시메트릭인 경우는 LU 디컴포즈를 해보면 L이 U의 트랜스포즈 형태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L을 굳이 구할 필요 없다. U만 구하면 된다 이 말이죠. U만 있으면 되죠. 그래 되면 요 놈이 그죠? L이 그죠? LD는 B를 구한다는 게 U 트랜스포즈 D는 B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죠. 그러면 D를 구하고 다시 UX를 D를 구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X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A는 LU 디컴포즈 하는 것처럼 A가 시메트릭일 때 U 트랜스포즈 U로 이렇게 구하면 돼요.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방법으로 구하면 돼요. 구하면 되는데, 특별히 이제 U의 대각성분, U의 대각선 성분 이외의 부분을 이렇게 공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기존의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U 트랜스포즈 U는 LU 디컴포지션의 U하고 동일하니까, 같으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공식으로 요 공식이 있어요. 그 UII이고 UIJ가 있는데, U UII는 U 매트릭스의 어플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대각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 U11, U22, 3x3이라고 가정하고, U33는 요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부분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는 제로가 되고. 자, 볼까요? 이그젬플 10.5를 보라고 돼 있네요. 이그젬플 10.5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그젬플 10.5로 가봅시다. 이그젬플 10.4는 좀 전에 했던 거고,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 example 10.5를 보겠습니다. 자, 매트릭스 A를 보세요. 심메트릭이죠? 아, 심메트릭이네. 심메트릭이네요. 자, U11은 왜 이렇게 구했을까요? 이퀘이션을 볼까요? 공식을 볼까요?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 공식을 이용하면, 어, 갑자기 뷰가 죽었네요. 가끔씩 이러던데, 잠깐만요. PDF 뷰가 갑자기 죽었네요. PDF 뷰에 뭐를 필기를 많이 했더니 부담이 되었나? 잠깐만요. 창닫기 하고 다시 열어볼게요. 닫히지도 않는데. 음, 잠깐만요. 녹화 스탑이 없네. 잠깐 중지가 없네. 왜 이러지? 갑자기? 공유성을 찍으니까 왜 이러지? 음, 다시 살렸습니다. 다시 살렸어요. 자, 다시 살렸어요. U11 보세요. U11은 루트에 A11 빼기인데 K는 1부터 I-1이죠. 여기 제로죠. 제로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로. 뭐 그냥 쉽게 그렇다고요. 공식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2.44949가 되고 U1, U12, U13 공식에 다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U22, U23 공식이 전부 다 공식에 대입해서 풀었네요. U33 그러면 이렇게 U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지금 U를 구했죠. 여기 A는 U 트랜스포즈 U인데 그러면 이때 U 트랜스포즈는 대각행렬이 지금 이때 L하고는 좀 다르죠? 달라졌죠? 원래 LU 디컴포지션의 L은 대각 성분이 전부 다 1, 1, 1이었는데 이렇게 값들이 있고 나머지 제로였는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니에요. U가 이렇게 되니까 U 트랜스포즈는 여기 동일하고 2.44, 4.18, 6.11 되고 여기는 6.12 되고 22.45 되고 여기는 20.91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 과정은 똑같아요. 나머지 과정은 똑같아요. 그런 차이만 있다.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은 LU 디컴포지션과 그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은 LU가 아니고 U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A 매트릭스의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 U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CHOL로 구하네요. 자, example 6번을 볼까요? example 10.6. 자, example 10.6 A 매트릭스 A 매트릭스를 솔루션을 매트랩으로 풀어봅시다. A 그 다음에 B는 뭐 이렇게 했네. B. 자,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 하면 U가 구해지죠. U 볼까요? 맞는지. 요게 A가 되는지. U 트랜스포즈 곱하기 U. 여기 점 찍는 게 U 매트랩에서는 요 놈이 트랜스포즈죠. U 트랜스포즈 곱하기 U 하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A 됐죠. A가 됐죠. 자,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LU 디컴포지션에 LU 할 때 요 U하고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의 A는 U 트랜스포즈 U 할 때 요 U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다 그죠? 다르겠다 그죠? 엄밀히는 다르겠네요. 왜냐하면 LU 디컴포지션의 L은 U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L은 요 놈은 형태가 1, 1,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제로고 요렇게 값이 있는 요 형태가 돼야 되는데 U 트랜스포즈는 여기 센터가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1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다르겠네요. 그죠? 교수님이 아까 전에 같은 개념이다 생각했는데 값 자체는 다르겠네요. 개념적으로는 어플 트라이앵글의 매트릭스는 같은데 값 자체는 다르겠어요. 음, 값 자체는 다르겠어요. 그래서 가우스 엘리min 요 놈은 LU 디컴포시 요 놈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으로 구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요 놈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으로 구하는 방법이 아니고 여기 위에서 나온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그 뷰가 조금 잠깐만요. 좀 버벅대기 시작했어요. 요런 방법으로 요런 이런 공식으로 구합니다. 요거를 매트랩으로는 요렇게 구하고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요렇게 왜 이렇게 공식이 나왔는지도 사실 구해보면 되는데 U 트랜스포즈 U가 A가 되도록 요 관계식을 구하면 UII, UIJ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생략하고 공식이 이렇게 주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D를 먼저 구했죠? U 트랜스포즈 레프트 디비전 B 하면 D를 구했죠. 그러면 다시 X는 U의 레프트 디비전 D 하면 1, 1,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그젠플이 있었고 금방 10.6 이그젠플이 여기 다시 있습니다. 여기가 챕터 10 끝이네요. 교재는 10.4 매트랩 레프트 디비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10장이 끝납니다. 10장이 끝났어요. 자, 시간이 보세요. 한 40분 정도 지났죠? 40분 정도 지났네요. 11장이 다시 있는데 11장은 매트릭스 인버스 컨디션 이 부분은 챕터 11, 12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도 10장까지였고
뭐 수업은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질문이 있으면 어, 다음 주 화요일은 우리가 수업 없고 여러분 중간고사 준비해서 목요일 날 시험을 칠 때 여러분 만나도록 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NMS Q&A에 올려놓으면 교수님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